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1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기다리던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용무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요. 오늘도 짧게 방송을 마치고 다시 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2월 1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고요. 우리가 오늘 들어볼 시장 전망은 월프 리서치라는 투자 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월프 리서치는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그들의 논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프 리서치는 수요일 날 예상을 했다. 자, 커멘트가 있었다. 이번 주 초에요. 페드 의장 제롬 파월의 굉장히 좀 도비시한 커멘트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도 주식시장이 꾸준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투자기관에서 보기에는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지켜내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장기적으로요, 이 호키시한 매파적인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프 리서치는 또한 이번에 파월 의장의 언급 중에서 도비시한 거 말고요, 굉장히 매파적인 톤이 담겨 있는 내용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파월 의장이 지금 서비스 섹터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따라서 상품 쪽은 지금 가격이 많이 인하되고 있는데 서비스 산업 쪽의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좋지 않은 커멘트고요. 자, 두 번째는 페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 이런 언급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수준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이 얘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요, 파월 의장의 굉장히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긍정적인 커멘트가 단기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중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부정적인 카탈리스트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스티키한 모습, 즉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 근처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베어리시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리세션이 임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도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이 월프 리서치의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정말 굉장하죠. 어제도 3%나 급등하면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요, 어느덧 207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차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제는 테슬라의 상승 추세가 꺾일 때가 됐다라고 BTIG라는 투자기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2023년 들어서 정말 엄청난 폭등 추세를 연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등 추세는 곧 멈출 것이다 라는 것이 BTIG에서 진행한 기술적 분석의 내용입니다. 자, 칩 마켓 테크니션인 조나탄 크림스키라는 전문가가 등장하고요. 이분은 이제 주가 차트 분석을 주로 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테슬라의 주가가 1월 6일부터 지금 100% 넘게 올라간 상황인데요. 그 역시도 이렇게까지 많이 상승할 줄은 몰랐다. 나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폭등 추세는요,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곧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210달러에서 225달러 정도 사이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형성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2022년 2월, 5월, 6월 세 번에 걸쳐서 요 210에서 225 사이에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210에서 225를 찍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팔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테슬라의 메인 페이지에 오셔서 서머리 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어드밴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보다 자세한 차트 분석을 우리가 직접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그래프의 종류에 들어가셔서 캔들을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캔들 상으로
시간으로 지금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어떤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5년 차트를 눌러볼까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에 와 있는데 지난 저점이 2번 정도 여기 형성이 돼 있었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저항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요, 그 저항선을 대부분 다 뚫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뭐 제가 기술적인 분석은 잘 할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저항선 레벨을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언뜻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추세가 조만간 멈추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RSI입니다. RSI는 제가 미준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죠. 자, 이 RSI가 만약에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너무나 좀 과매수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만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RSI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됐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테슬라의 RSI 지수가 77을 찍고 있다. 따라서 2021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RSI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과매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앞에서 언급됐던 테슬라의 RSI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페이지 오셔서요, 여기 중간 지점에 보시면 모멘텀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 가지 지표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RSI 지수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 있죠, Relative Strength Index죠. 자, 여기서 테슬라의 주가 현황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오렌지색이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청색 선이 RSI 지수의 변동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RSI 지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지나치게 너무 과매수돼 있으면 언젠가는 또 떨어지게 되고요, 과매도되면 다시 올라가는 것이 RSI 지수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RSI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 77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렇게까지 높은 적이 없었죠. 자, 그러면 조금 기간을 늘려서 5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엄청나게 많은 상승했지만 RSI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잖아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시면 71, 그리고 여기에서도 86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자, 지난 2021년 10월에 89, 90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RSI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조만간 기술적인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이겠죠.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는요, 올해 들어서 최고의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 테슬라와 정반대의 약세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알파벳, 구글입니다. 자, 이번 차트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S&P 500 그리고 구글의 주가 차트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미국 증시는, 즉 S&P 500은 7.4%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구글의 주가는 무려 33% 가까이 폭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특히 주가 차트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지난 며칠 동안 구글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이틀 동안 구글의 주가는 무려 12% 이상 폭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비교적 무거운 주식인 구글의 주가가 왜 이틀 만에 12% 이상 폭락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구글이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검색 엔진 새로운 업데이트를 출시했다,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제목만 봐도 굉장히 커다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벤트가 개최가 됐거든요. 자, 지난 수요일에 있었고요, 파리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이벤트를 개최한 것이 구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멀티 서치다. 자, 멀티 서치라는 기능은 뭐냐면요, 모바일 유저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 사용자들이 구글 렌즈라는 기능을 이용해서요, 사진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글 렌즈를 켜고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면요, 문장이라든지 그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을 수행한다, 뭐 번역도 해주고요, 쇼핑에 활용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미 출시된 지 몇 달이 지났고요, 인도 그리고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에서도 이미 활용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전 세계로 확장한다는 소식이 이번에 발표가 된 거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멀티 서치 니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행을 한다든지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식점이라든지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이제 구글 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레스토랑이라든지 상점이 얼마나 바쁜지, 레이팅은 어떻게 되는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뭐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를 구글 맵과 연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역시도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는 나온 지 몇 달이 지났거든요. 단순히 몇 달 안에 전 세계로 확장한다라는 업데이트가 발표됐을 뿐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Contextual Translation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한다. 자, 한국말에도 먹는 배가 있고요, 타고 다니는 배가 있고, 신체 일부의 배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기능이 향상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5가지 언어,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그리고 스페인어에만 활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문맥을 이해하면서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커다란 혁신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데 5가지 언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발표는 아니었던 거죠.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구글 맵의 기능을 향상한다. 뭐 이머시브 뷰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냐면 그냥 구글 맵에 날씨 정보라든지 교통 상황을 그대로 업데이트 해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도 런던,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도쿄에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도시에는 몇 달 안에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됐죠. 따라서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요, 구글이 인공지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챗 GPT를 능가하는 엄청난 혁신적인 기술력이 선보이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미 발표됐던, 과거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력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을 확장한다, 이렇게 단순한 업데이트에 불과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만 해도 구글의 주가는 4.5%나 폭락을 했고요. 이틀 동안 12% 이상 떨어지는 엄청난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은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권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요, 영국의 독점 규제 기관에서 예비 판결을 곧 발표할 것이다 라고 공유해드렸는데요. 그 결과가 결국 전해졌습니다. 자, 영국의 안티트러스트 레귤러터리 에이전시, 이게 이제 독점 규제를 담당하는 에이전시죠. 자, 여기에서 프로비저널리 룰드니까 완전히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예비 판결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비 판결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690억 달러를 주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중대한 경쟁의 약화가 초래될 것이다 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게임 콘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게이밍 쪽에서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액티비전이 가지고 있는 콜 오브 듀티라는 비디오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이 너무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엑스박스, 그리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 인수합병건이 진행이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다지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엑스박스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의 경쟁 구조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 줄어들 수도 있고,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서비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결국은 독점으로 인해서 혁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혁신적인 모습도 잃어갈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인수합병은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단은 예비 판결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예비 판결에 대해서 대항을 하겠죠. 어떠한 대응책을 내면서 이번 인수권을 성사시킬런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닝 결과로 넘어갑니다. 어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 주식 중에 클라우드플레어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아주 다행스럽게 어닝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9.35% 급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가 발표됐겠구나 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4분기의 논갭 EPS부터 보시면 0.06이 나왔습니다. 비록 논갭이긴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모습을 지켜내고 있었죠.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1센트를 더 만들어냈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274.7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0.63이 더 나왔고요. 작년의 매출과 비교해 보면 무려 42%라는 엄청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그렇고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도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도 40%가 넘어가는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커다란 호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캐시플로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코드를 썼다. 따라서 최고 신기록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일단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보시면 78.1밀리언을 만들어냈고 전체 매출에서 28%를
흑자를 만들어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오퍼레이팅 캐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순이익과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자,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요, 우리가 만약에 1년짜리 계약을 하면 이 1년에 대한 매출을 12로 나누어서 매달 기재를 하잖아요. 하지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계산할 때는 1년짜리 계약이 성사가 되면요, 이거를 그 달에 다 포스팅을 합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캐시, 현금이 있으면 그대로 다 포스팅을 하는 것이 순이익과는 약간 다른 계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오퍼레이팅 캐시가 78.1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전체 매출에서 28%나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자, 밑에 보시면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와 있는데 프리 캐시플로우는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에서 카펙스까지 빼버린 겁니다. 카펙스라는 것은요,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투자하는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카펙스를 빼고도 지금 33.7 밀리언이 남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매출에서 12%나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너무나 좋은 기업이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논갭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이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16.8 밀리언을 찍었고요. 자, 이 수치는 전체 매출에서 6.1%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요, 1년 전에는 영업이익이 2.3 밀리언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1년 만에 지금 영업이익이 7배 이상 급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마진 역시도 원래는 1.2%에 불과했는데 6.1%로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1분기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고요. 가이던스가 290에서 291이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는 290.99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매출의 전망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0.03에서 0.04로 가이던스가 제시됐는데요. 컨센서스는 0.03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전망치도 나쁘지 않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어닝 결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페이팔인데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페이팔의 논갭 EPS가 1달러 24센트가 나오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4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은 7.4 빌리언이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6.9% 소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자,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0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토탈 페이먼트 볼륨인데요. 전체 결제 금액이죠. 이 전체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부과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페이팔의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전체 결제 금액은 357.4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5% 정도의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이던스입니다. 자, 1분기의 레비뉴 같은 경우는 9% 성장하면서 6.97을 찍을 것이다. 컨센서스는 7.00이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죠. 자, 그리고 EPS에 대한 가이던스는요, 1.08에서 1.1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컨센서스인 1.07보다 좋은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전반적인 1년에 대한 EPS는요, 18% 증가하면서 4.87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센서스는 4.76입니다. 따라서 올해 한 해도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초과할 것이다 라고 좋은 전망을 안겨준 거고요. 자, 다음은 프리캐시플로우인데요. 프리캐시플로우가 5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75% 정도를 활용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요, 페이팔이 4.2 빌리언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따라서 5빌리언의 75%면 4빌리언이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2023년 페이팔의 자사주 매입은 그 규모가 조금은 감소한다라는 부정적인 뉴스도 숨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루시드 관련된 소식인데요. 루시드의 주가가 어제 10.58%나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데는 한 가지 뉴스가 작용을 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시드의 주가가 10.58% 목요일날 떨어졌다. 자, 그 이유는요, 발표 하나를 했는데 이 발표 내용이 굉장히 좀 혼란을 야기시켰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3년 1월부터 미국 정부에서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발효를 했죠. 자, 그래서 조건이 맞는 자동차 모델에 한해서는 7,500달러라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루시드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루시드 에어를 사는 소비자 역시도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루시드 에어의 가격을 좀 보시면, 자, 구체적인 모델이 있는데 루시드 에어 투어링 그리고 루시드 그랜드 투어링 모델입니다. 3월 31일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제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 프로모션 받기 전에 가격을 보시면 루시드 에어 투어링 같은 경우는 107,400달러고요. 자, 그리고 그랜드 투어링 같은 경우는 138,000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보여드렸던 이번에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상한선을 보시면요, SUV 같은 경우는 가격이 8만 달러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밖에 세단 같은 경우는 5만 5천 달러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상한선을 고려해 봤을 때 루시드의 소비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리둥절한 그런 소식이었다. 따라서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루시드의 세일 내용이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면서 주가가 10% 이상 폭락을 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2월 1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주원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요,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라는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마드 패밀리의 새로운 영상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마드 패밀리의 구독자 수가 5,46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노마드 패밀리의 구독자가 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